아무래도 제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나요? 라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설령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절대 저의 말을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우선순위는 이 회사의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부가 된 상태, 앞으로의 전망이 그려지는 상황이 되셔야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었던 토스증권 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게 된 팬딩 멤버분이 계셨는데 제가 멤버십에서 다루고 있는 이 힘스와 아처, 특히 제가 힘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종목들은 본인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투자를 안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본인이 이해돼야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드리는,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 사이사이에 있는 흐름과 인사이트를 최대한 찾아내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입장의 메신저일 뿐이지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제가 다루는 종목 중에 의문이 많으실 종목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일 텐데요. P 레이시오 500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550을 넘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첫 번째 강의인 텐베거 알고리즘의 일부인 저점 잡기의 앞부분을 좀 공유드리면서 매집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매집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거시경제의 방향과 단기적인 주식 가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동원을 해서 저점을 잡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의 저점을 완벽하게 잡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고, 혹여나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집을 했는데 그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인간의 영역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선 다음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트레이딩 뷰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트레이딩 뷰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한 다음 차트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설정을 하시기에 앞서서 좌측 상단에 1D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1일 단위의 차트인데요. 저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15분 차트, 1분 차트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일 단위로 차트를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정은 간단합니다. RSI 지표만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데요. 인디케이터를 클릭하신 후 RSI라고 검색을 하셔서 Relative Strength Index를 클릭해 주시면 밑에 창이 추가적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RSI 세팅을 볼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제외를 시켜주고 순수 RSI만 볼 건데요. 저는 또 눈이 좀 더 편한 다크 모드를 켜줍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RSI는 주식 가격의 하락과 상승의 강도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주식이 과하게 팔리면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과하게 상승을 하면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이죠. RSI가 70 정도를 넘어갈 때를 과매수 구간, 또 35 정도를 찍을 때 과매도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사람들이 이 주식을 과하게 던진다는 말입니다. 이때 주식을 매집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땐 기업의 펀더멘털에 손상이 없는데 각종 뉴스와 공포로 인해서 사람들이 과하게 매도를 한다면 가치 투자자로서 이보다 좋은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딥시크 공포가 터졌을 때 RSI가 35부근까지 내려오게 되었고요. 테슬라의 경우 실적 발표도 좋지 않고 1월 판매량이 꺾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또 일론이 계속 독일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RSI가 30부근까지 떨어졌었죠. 여기서 RSI만 보고 매집을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 더 보조지표로 쓸 수 있는 것이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지점, 또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지점이 비슷한 영역에 걸쳐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곳을 가로질러서 선을 그어주게 되면 그것이 지지선 혹은 저항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지선은 반등을 하는 지점, 또 저항선은 상승을 하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지점을 얘기를 하죠. 보통은 오랜 기간 계속 저항선을 못 뚫다가 그곳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경우 그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24달러를 찍고 2년 정도를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가 24년 6월에
다시 24달러를 만나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11월에 이 저항선이었던 24달러를 한번 뚫게 되니까 그 이후 1월에는 24달러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강의가 2월 19일에 촬영을 했었던 건데요. 실제 이때 이후로 트럼프 관세 공포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제가 힘쓰는 24달러쯤에 추가 매수를 했었죠.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이 24달러 라인에 도달했기 때문이었고, 그러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RSI 지수도 35 부근으로 과매도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제가 힘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다루고 있는 종목들을 다 담았죠. 왜냐하면 이때는 RSI 지수,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해주면 좋을 공포 탐욕 지수까지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이때 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CNN에서 전체 시장의 RSI 지수, 콜옵션과 풋옵션 물량, 또 채권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움직임 등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내주는 지표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는지 아니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구글에 Fear and Greed Index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CNN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할 땐 49로 중립이 유지되어 있지만 제가 테슬라를 매수했던 일주일 전에는 43으로 공포 쪽으로 조금 기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공포 때는 공포 탐욕 지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가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일일 단위의 트레이더가 아닌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최적의 매집 구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관세라는 거시적인 요소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템베거 알고리즘 강의의 일부이고요.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댓글에 후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템베거 알고리즘을 가장 잘 표현해주신 후기의 일부를 공유해드리자면, 이 결정이 저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과장되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평생의 투자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 저의 기업에 대한 분석 방식, 또 투자 원칙, 그 바탕에 깔려있는 이론들까지 전부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걸 들으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 되셨다고 하네요. 외부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멘탈을 좀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분으로는 여기 미국 주식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올바른 가치관으로 첫걸음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정말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다들 잘 느껴주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템베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나의 철학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고요. 그렇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과거 사례들을 종합해서 몇 배씩 올라간 주식이 왜 그런지 그 전체적인 구조를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기들도 여기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4개 종목의 지금 상태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아이온큐는 최근에 폭등했을 때 제가 너무 이유 없는 상승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가가 좀 식어가는 분위기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온큐는 지금 좀 더 관망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터는 어차피 제대로 된 상용화까지는 10년 이상 남았고 흑자 전환도 기존 26년도에서 30년도로 좀 넘어간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퀀텀 컴퓨터는 여유 있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의 공포가 만연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길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퀀텀 컴퓨터 업계에서 어떤 방식의 퀀텀 컴퓨터가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이온큐의 이온 포획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BM과 구글의 초전도체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고 있는 큐에라, 이 중성원자 방식일 수도 있고 광자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적자 기업, 초기 산업 기업들은 긴 호흡으로 느긋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공포는 다시 찾아올 수 있고요. 그 공포가 밀려올 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기업 공부가 필수적으로 받쳐져야 되겠죠. 자, 테슬라의 경우는 역시 아까 공유드린 이 지지선 저항선의 얘기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강하게 지지선이 설정되었던 273달러 부근에서 바로 반등을 했죠. 이 트럼프랑 머스크가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273달러를 찍고 밑꼬리가 생겼죠. 네, 이제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가 남아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더 뉴스인 이 뉴스의 파라라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RSI는 40부근으로 적어도 과매수 부근은 아니긴 한데요. 22달러 부근에 제대로 된 바닥 형성을 해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273달러 그리고 222달러 부근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역시 2025 베스트 퍼포먼스 종목으로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평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 초반과 또 $90 후반대를 지금 1차, 2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경우는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테크 투자자라면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오히려 좀 공포가 더 시장에 풀려서 주가가 낮아지기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실제로 팔란티어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P-레이시오가 높은 상황에서도 계속 매집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팔란티어를 현금 확보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중간에 한번 하차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나갔던 그 가격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주식을 한번 팔았는데 그 가격이 다시 오지 않으면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실제로 팔란티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 이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의 팔란티어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400, $500 그 이상을 갈 주식인 거니까요. 또 이제 저는 시대를 바꾸는 주식은 P/Ratio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사실 기회를 많이 줬었죠. 현재 보이는 지지선으로는 1차 $120 후반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 $110 초반대 정도가 보이는데요. 엔비디아는 다시 크게 상승을 해서 지금 RSI 구간 7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이라는 것이겠죠. 저는 보통 이럴 때는 매수를 피하는 편입니다. 좀 더 길게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시 영상 앞에 부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엔비디아 127불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업 펀더멘탈을 이해하셔야 되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돈으로 투자를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혹시 본인이 열심히 이 차트에 이것저것을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셨고 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공포가 느껴지신다거나 짜증이 나신다면 그건 1번과 2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자, 기업의 펀더멘탈은 이해가 되었는데 건강하지 않은 돈으로 투자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대출금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혹은 6개월 후에 웨딩에 쓰셔야 되는 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찍히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돈으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건강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신호 중 하나는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게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댓글에 이 타이밍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저는 앞으로 다시 펀더멘탈에 대한 내용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활동은 테슬라 팔란티어가 배당금을 주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